안면거상 수술 젊어서는 하면 안 되나요? 혹은 나이가 많으면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한 민낯을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중년 안면거상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고객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안면거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면거상 유지기간이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지기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실리프팅은 넣어두었던 실이 시간이 지나서 녹으면 리프팅 되었던 피부가 갑자기 다시 처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지기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안면거상은 피부 아래 심부 구조물을 광범위하게 박리해서 새로운 위치로 당겨 올려 리프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얼굴이 조각상이라고 생각해보면 피부 아래의 심부 조직부터 아예 새로운 형태의 얼굴로 빚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젊은 형태의 얼굴이 되면 다시 나이를 한 해, 두 해 먹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몇 년 만에 다시 처진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면거상 효과 있는 얼굴, 효과 적은 얼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피부의 두께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수술 후 초기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다시 처짐이 두꺼운 피부보다는 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반대로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초기 리프팅 효과가 덜 드라마틱할 수 있지만 효과가 오랫동안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피부 두께를 가지신 분들이 리프팅 효과도 상당히 좋고 처짐도 천천히 오기 때문에 수술 받기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굴뼈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얼굴뼈가 점점 흡수되어 작아지는데 이때 흡수가 덜 되어서 상대적으로 큰 뼈를 가지신 분들이 안면거상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건축의 비유를 해보자면요, 뼈는 철골 구조물에 해당하거든요. 아파트를 건축할 때도 철골 구조물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고 구조를 잘 지탱하듯이 얼굴에도 얼굴뼈가 튼튼하고 크게 발달해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거상된 조직이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면거상 너무 젊을 때 하면 안 되나요? 혹은 너무 나이가 많으면 하면 안 되나요? 안면거상에 적합한 나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처짐이 심하다면 수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도 전신마취가 아니라 수면마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좀 더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수술 전 피검사와 엑스레이 등의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안면거상 수술 방법이 궁금해요. 먼저 헤어라인과 귀를 따라 절개선을 넣고요. 피부를 박리해서 스마스층을 노출시킵니다. 스마스층은 근육과 근막을 포함한 층인데 이 스마스층이 안면거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스층 아래로 광범위하게 박리를 해서 스마스를 단단하게 잡고 있던 유지인대를 끊어주면 스마스가 걸리는 곳 없이 자유롭게 당겨지게 돼요. 이렇게 자유로워진 스마스를 당겨서 리프팅 시켜서 고정해주면 신부의 얼굴 구조 자체가 팽팽하고 갸름하게 바뀌게 되고요. 스마스 위에 붙어있는 피부는 자동으로 리프팅이 되게 됩니다. 이때 남는 피부를 제거해주고 섬세하게 봉합해주면 수술이 끝이 납니다. 이때 피부 박리를 적게 하고 스마스 아래층으로 광범위하게 박리해서 스마스를 당겨서 리프팅하는 방식을 딥플레인 안면거상이라고 하고요. 피부 박리와 스마스 박리를 모두 하는 방식을 듀얼 플레인 안면거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얼굴형과 피부 두께에 따라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광대가 큰 경우는 듀얼 플레인에 가깝게 수술을 해야 좀 더 효과가 좋고 광대가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디플레인 방식에 가깝게 수술해야 좀 더 피부 괴사의 위험에서 안전하고 효과 좋은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한 분 한 분 각각의 얼굴형과 피부 상태를 평가해서 철저한 수술 계획을 세운 뒤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하고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후 9일째 실밥을 뽑게 되고요. 큰 붓기는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붓기가 빠지고 얼굴이 좀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려면 평균적으로 3달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붓기가 엄청 심했다가 어느 날은 또 붓기가 빠져서 상당히 괜찮아 보였다가 3개월 후부터는 큰 변화 없이 조금씩 점점 더 예뻐지게 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수술하고 흉터가 남나요? 절개선이 머리카락 안쪽에서 시작해서 귀 앞으로 나왔다가 귀 뒤로 돌아가면서 뒤쪽 헤어라인으로 숨겨지게 되는데요. 결국 절개선 중 보이는 부분은 귀 앞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흉터는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게 되니까요. 흉터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면거상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모든 수술이 그렇듯 안면거상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선 흉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수술 후에 실밥을 뽑고 나면 3주가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점점 더 붉어지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는 인체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인데요. 3개월까지 붉은기와 튀어오름이 점점 심해져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6개월 정도가 되면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흉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수술 후 헤어라인 쪽에 탈모도 올 수 있는데요. 피부 절개선 근처의 모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솜털이 올라오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칼귀에 대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칼귀는 수술 시 피부 절제량을 정확히 설정해서 봉합하면 예방할 수 있고, 만약에 칼귀 변형이 생기더라도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은 아무래도 운동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현상일 텐데요. 구안아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입이 돌아가는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부작용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층으로 안면거상을 하면 신경 손상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불운한 경우로 안면신경에 손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얼굴 근육은 여러 신경망이 그물처럼 촘촘히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 가닥의 신경이 손상을 입더라도 다른 신경 가닥이 작용해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기능이 회복되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면거상이랑 실리프팅 각각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둘 다 얼굴을 당긴다는 것만 같고요. 완전히 다른 시술과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프팅의 원리는 녹는 실을 이용해서 양쪽을 꼬집듯이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단단한 두피 쪽 피부와 말랑한 심술보나 팔자 쪽 피부 사이에 실을 넣고 꼬집게 되면 단단한 두피 쪽 피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렁한 쪽의 피부가 끌려 올라오면서 리프팅이 되는 원리이고요. 당연히 넣어두었던 실이 녹으면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시술 전에 처진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효과는 안면거상보다는 아쉬울 수 있지만 레이저 리프팅보다는 훨씬 좋고요. 다운타임이 워낙 짧아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금방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리의 개념으로 많이들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면거상의 경우에는 피부와 그 아래 심부의 스마스층까지 광범위한 박리를 해서 새로운 포지션으로 이동을 시켜 새롭게 얼굴형을 조각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새로운 형태의 얼굴형으로 조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심부의 살 물길이 새로운 형태로 유착이 일어났기 때문에 묶어둔 실이 녹는다고 갑자기 다시 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얼굴 형태에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노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영구적인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안면거상은 리프팅의 끝판왕이다, 최종판이다,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안면거상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수술 직후 1, 2주 동안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해주세요. 얼굴에 압력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 피해주세요. 모세혈관이 터져 혈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3일 정도는 마치 나는 연체동물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생활해주세요. 붓기 관리를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차가운 찜질을 권하는데요. 얼음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시되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얼음팩을 직접 피부에 대지는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수술 후 안면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온찜질은 절대 피해 주세요.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씹는 동작이 수술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술과 담배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수면 시에는 머리를 약간 높인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붓기 감소에 큰 도움이 되고요. 세안은 실밥 제거할 때까지는 피해 주시고 물티슈로 닦아내는 정도로 관리해 주세요. 자외선 차단은 흉터 예방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밥을 뽑고 나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로 보호해 주세요. 산책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1주 후부터, 격렬한 운동은 4주 이후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미니 거상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 효과가 미미하고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미니 거상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만약에 스마스를 제대로 박리해서 유지인대를 다 끊어내고 풀페이스 안면 거상에 준해서 스마스 리프팅과 피부 남는 것을 자르는 방식이라면 미니 거상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수술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쉬운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고에 보면 미니 거상 70만원, 59만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풀페이스 안면 거상이 600만원, 7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이 넘는 병원인데 그거랑 거의 동일한 정도까지 수술을 해주는데 70만원밖에 안 받는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정도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안면 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주제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드라마틱하면서도 큰 수술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많고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면 거상을 리프팅의 끝판왕,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거상을 받으시면 드라마 주인공처럼 얼굴이 젊어지거든요. 저도 수술하는 의사로서 수술 후에 젊어진 얼굴을 보고 행복해 하시면 정말 뿌듯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화된 얼굴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자신 있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면 거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형주치 닥터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